자, 오늘 살펴볼 상한가는 유비쿼스입니다. 오늘 사실 효성 TNC를 할까, 유비쿼스를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유비쿼스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효성이 굉장히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기는 해요. 뭐 일단 가격 자체도 상당히 비싼 종목이고, 그리고 정고가가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 사실 좀 고민스럽기도 했고요. 유비쿼스처럼 이렇게 약간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이제 움직임을 관찰하기가 좀 좋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을 좀 했습니다. 자, 유비쿼스 최근에 굉장히 예쁘게 바닥을 딱 만들고, 예,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 6,700원, 예, 딱 6,600원, 3분의 2 만원 정도죠. 거기에서 만원까지 딱 갔습니다. 그래서 50%딱 갔다가 조정받고 바로 튀었는데요. 요거는 사실상 전체적인 사이클로 보시게 되면 약간은 시작이라고 하나 할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작선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12,000원 선에서 반 절반까지 딱 갔다가, 예, 정고점이 12,000원 선 근처에 있다가, 예, 12,000원 선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선 근처에 있다가, 예, 딱 반 정도 갔다가 다시 50% 올랐다가 바닥 갔다가 다시, 예, 다시 12,000원을 공략하는 형태가 됐잖아요. 지금, 예, 딱 11,930, 12,000원이네요. 여기 12,500원까지 갔다가, 그죠? 12,000원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 비해서는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는데 50%딱 맞고 조정받고 다시, 예, 공격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게 주간봉으로 조금 길게 보시게 되면 올렸다가 다시, 예, 요 선에서 한번, 예, 8,500원 선에서 만 3,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는데, 요거는 사실상 여기에서 충분히 매집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닥을 좀 내렸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예쁘게, 예, 바닥이 딱 만들어지고, 예, 이런 형태로 사실 아직 다 준비가 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유비쿼스 자체로는 회사는 좋은 회사긴 한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냐, 성장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 부분들은 조금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5G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5G 통신하고 그 다음 차세대 통신하고는 또 환경이 많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회사, 통신회사, 장비를 했던 회사라고 해서 6G에서 또 성공한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계속해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뭐 계속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1,000억대에서 1,500억대 매출을 내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계속 내고 있는 데다가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네. 예를 들면 부채 비율도 거의 없고, 예, 부채 위험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14%예요. 그것도 계속 매년 낮아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올해는 아마도 약간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자체가 좀 늘어날 것 같고 매출액도 조금은 늘 것 같아요. 예, 그런 형태로 되고 있고, 예, 평가 자체는 사실은 좀 저평가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예, 지금 이 회사는 당기순이익을 200억 가까이 올리고 있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여기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한 1,300, 400억 정도였으니까 기본적으로 PER이 6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예. 뭐 최근에 매출이 정체되고 있고 FTTH 사업 자체가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흑자를 계속 올릴 수 있는 회사고, 배당 성향도 조금 있는 회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 정도로 낮아서 지금 만족할 만한 회사는 아니고요. 뭐 단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성장성 자체가 좀 낮은 회사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은 어떻게 보면 피벗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계속해서 이러고 가다가는 5G가 언제까지 5G일 리는 없잖아요. 예, 언젠가는 차세대 통신망이 들어설 거고, 또 다른 방향, 통신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공지능과 결합돼서 전혀 다른 방향의 통신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지금 뭐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 자체가 5년이 아니라 3년, 1년 앞도 뭐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보면 환경 자체가 변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 회사가 어떻게 과연 이 세계적인 변화의 풍랑을 헤쳐나갈 것이냐가 결국은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남기는 회사로 남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계속해서 하던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는 하지만 그 5G 산업 자체가 뭐 계속해서 커질 리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고 어쨌든 간에 차세대 통신망에 대해서도 통신 업체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회사가 좋은 변신을 보여줄 것이냐가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 거냐,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얼마 뭐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저기를 유지하겠지만,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조만간에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사업적으로 제가 회사를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유보를 많이 쌓아두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본 총계도 계속해서 조금씩이지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자본 총계 같은 경우 거의 한 5년 내에 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죠? 그런 형태가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뭔가 쌓아두고 있는데, 이런 쌓아두고 있는 모멘텀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발산시킬 수 있을 거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회사의 앞으로의 상패를 결정하게 될 것 같고요. 차세대 통신과 관련해서 6G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 테마를 타서 보셨겠지만, 앞으로는 뭐 IoT라든가 그런 형태의 통신망 자체의 변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변화 요구에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유비쿼스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변화의 조짐들이 지금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도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지는 않아서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상으로도 봤을 때도 최근에 거래량이 너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가 솟았는데, 지금 거래량이 솟아오르면서 상한가를 쳤단 말이죠. 근데 요것만으로 조금 약하고 당분간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편이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올렸고 50%에서 조정받고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올렸는데, 바로 다음에 제법 많은 거래량이 터진 13,000원 선에서 지금은 보시게 되면 약간 저항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다시 요 선이죠. 한 17,000원 선에서 한 번 더 저항선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큰 저항선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13,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17,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수익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다. 그래서 조금 더 고평가 받아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5G는 크게 보면 사양산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집착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변신을 추구할 것이냐가 결국 회사의 상패를 앞으로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거고, 현재로서는 한 17,000원까지 가더라도 이상하진 않아요. 현재의 평가는 조금 저는 좀 저평가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의문이 되지만, 현재 평가로 보시게 되면 수익 구조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